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의 박사과정 차승훈입니다. 네. 예, 오늘은 일단 지금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목은 일단 슈퍼컴퓨팅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랑도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넣어봤고 오늘은 사실 랩 세미나 때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슈퍼컴퓨팅과 패러렐 컴퓨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슈퍼컴퓨팅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됐지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스스로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를 갖췄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듣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슈퍼컴퓨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키스티에서 가지고 있는 그 IBM 슈퍼컴퓨터 중에 한 대고 이름은 가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파워6, 저는 RISC 머신 저희가 사용하는 인텔 프로세서랑 조금 다르고 이제 그거는 파워6라고 부르고 있고 5GHz 프로세서에 총 프로세서 수는 1536개 그리고 이론상 최대 성능은 30.72 테라플롭스라고 해서 이제 플롭스는 이제 그 부동산 수점 연산을 얘기하고요. 초당 저만큼의 계산이 가능하고 전체 메인 메모리는 8704GB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당은 최대 1024GB를 가진 컴퓨터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뒷면에는 이제 네트워크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인피니밴드를 이용해서 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인피니밴드로 묶여 있고 지금 몇천 개가 묶여 있는 타키온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DDR 채널을 사용하고 있어서 총 20기가 비트 퍼 세크의 네트워크 속도를 가지고 있고 타키온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로 DDR이라고 해서 그거의 4배의 네트워크 전송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가이아 서버의 이제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로그인 서버가 앞단에 위치하고 있고 총 이렇게 노드들이 자리에 있는데 저희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서버 노드 간 통신을 위한 이제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가지고 인피니밴드 연결이 되고요. 또 반대편으로 이제 스토리지 연결을 위해서 또 하나의 다른 네트워크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사하죠. 이게 저희 지금 시스템이 디자인된 모형인데요. 물론 인피니밴드는 아니지만 텐지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스토리지 서버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텐지 스위치를 연결해서 이제 사용자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파일 서버도 이제 스토리지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을 세팅하는 과정 중이라서 스토리지 서버에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외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 외부로 연결을 왜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케이스는 왜냐면 이건 이제 시스템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아마 이 스위치 이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이 사실은 저희 개인 컴퓨터에서 꽂히는 인터넷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쪽은 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들이 저희 랩에서는 이 게이트웨이 서버를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노드 N이 밑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빼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도 텐지 스위치가 붙어 있고 아래도 텐지 스위치가 붙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유는 이제 두 개가 일단은 내부 네트워크 대역폭 IPv 할당폭이 다르고요. 이쪽은 192.1.1.0대로 이제 네트워크가 나눠져 있고 여기는 0번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네트워크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컴퓨터를 쓸 수는 있지만 쓸 수 있는 대역은 이제 0.번 대역으로 요 아래단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자는 저 텐지 스위치를 통해서 어떤 노드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 요거는 이제 이전 단계에서 계획됐던 거라 사실 맨 끝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구상해서 지금 작업 중인 디자인이 또 나옵니다.
최종 버전은 아닌 거지 그러면? 예, 이게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그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는 살짝 이게 PT 순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과연 갖춰진다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패러렐 프로세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물론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MP. 네, 오픈MP 안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개발하는 과정에. 네, 아닌 것 같지만. 네, 오픈MP는 이제 멀티프로세싱을 지원하지만 요거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고 쉐어드 메모리를 가진다는 스키밍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지시문 하나만으로도 포문이 병렬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사실 누구지? 대현이가 설명했던 내용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제 오픈MP는 저렇게 간단한 지시문만으로도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MPI는 이제 사실 이거는 저희 랩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픈MP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구현하다가 포문이 이거 반복문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샤프러그마 OMP 패러렐 4를 써줌으로써 병렬 처리가 되는데 이제 MPI는 이제 가장 좋은 게 프로세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름 자체도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어디 예문에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MPI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리시브하고 샌드하는 부분 그 사이에서는 이제 뭐 할 일을 조금만 해주면 할 일을 하고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노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MPI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이 사용되는 그 병렬 처리 인터페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줄여 쓰려다가 그냥 길게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푸다, 엔비디아에서 푸다로 나온 거고 푸다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 개발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제 정말 좋은 패러렐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C 언어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형태를 지원하고 있고 사실 이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오픈CL이 있는데요. 오픈CL보다는 이제 쿠다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쿠다 같은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마케팅도 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특정화된 API들이 모두 다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쿠다를 넣어봤고요. 쿠다는 아주 간단하게 CPU와 GPU가 있다고 쳤을 때 메인 메모리로부터 GPU 메모리로 올려서 연산을 하고 다시 메인 메모리로 보내주면 이제 CPU에서 이제 또 처리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쿠다를 사용할 때. 병렬 처리를 쿠다로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정말 크리티컬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 랩에서 어제 박사 디펜스를 하신 정일용 이제 박사님의 그 디펜스에서도 네, 있었는 얘기였고 네,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GPU라고 하시면 GPU를 사용할 때 과연 이걸 병렬 처리할 때 과연 뭘 조심해야 할까? 스레드 나누는 거. 스레드는 얘가 알아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이쪽에서 알아서 나눠주고 저는 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일단 정말 쉬운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 카드는 메인 메모리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로부터 GPU로 메모리를 올리는 시간, 그리고 메인 메모리로부터 다시 GPU 메모리로부터 다시 메인 메모리로 내려가는 복사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양의 메모리의 양의 복사를 요하는데 GPU에서 걸리는 시간 혹은 그 컴퓨테이션 시간이 저 복사하는 시간보다 짧으면 오히려 오버헤드가 생기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거 하나가 문제고 똑같은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들 그냥 또 하나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픽스 시간이 아닐까. 네. 그 두 번째,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슈퍼컴퓨터 머신에서도 보셨지만 메인 메모리는 현재 굉장히 큰 사이즈의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14GB. 하지만 이제 GPU 메모리는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보통의 그래픽카드는 1GB, 뭐 많으면 2GB, 3GB 정도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오픈MPI와 얘를 활용하는 방법, 하이브리드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건 오픈MPI로 문제를 한번 쪼개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패러렐 프로세싱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이제 그 매트릭스 연산을 해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생길 때 문제를 쪼개고 그거를 각각의 노드별로 나눠주고 그거를 더 쪼개서 쿠다에서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말씀드린 오픈MP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MPI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MPI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아키텍처가 같이 접목이 되기가 매우 쉽다는 점, 그것 때문에 이제 오픈MP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병렬 처리에 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과연 병렬 처리가 얼마나 잘 됐는가를 확인하려면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이,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이 나와 있는데, 암달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연 내가 이거를 병렬 처리를 만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빨라질까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P가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병렬 처리를 그 소스 코드 안에서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이제 기대값을 최고로 형성되는 속도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사실 그것보다 저희 같은 케이스는 병렬 처리를 해봤더니 얼마만큼 병렬 처리가 되었다라는 걸 구하는 게 훨씬 더 이 식들을 봤을 때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코드를 병렬화하면서 내가 이 코드를 얼마나 병렬화했다라고 과연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실 암달슬로우에서 이렇게 유추된 내가 얼마나 병렬 처리를 했는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이게 실제로 이게 측정값입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속도가 향상됐는가, 그러니까 제가 시리얼하게 돌렸을 때랑 병렬로 돌렸을 때랑 측정값, 얼마나 속도가 향상됐나에 대한 스피드업에 대한. 네, 요거는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암달슬로우 같은 케이스는 이제 뒤에 나올 요 구스타폰스 로우와 달리 이제 내가 병렬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제가 95% 코드를 95% 병렬 처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16개로 병렬 처리를 할 경우라도 10배가 빨라지지 않는.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코드를 병렬화했고 16개로 돌리면 그래도 대충 14배, 15배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이 식에 따르면 저희가 병렬 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10배가 되지 않는 정도의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1000개를 써도 코스트는 20배밖에 안 된다가 되는 거네. 네. 네. 사실 이 방법에 따르면 이제 그렇고요. 네, 이제 구스타프스 로우 같은 케이스에선 이제 그런 것보다 내가 병렬화한 부분과 병렬 처리하는 개수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네, 여기서 사실 제가 지금 2048개를 사용해서 이만큼의 속도 형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얻고자 4096개를 쓴다면 사실 하드웨어에 굉장히 큰 낭비가 생기잖아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나에게 최적화된 하드웨어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크롭 플랫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얼마나 패러렐라이즈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로 그 성능 향상 크기가 측정된 하나의 스레드로 돌렸을 때 NGA 프로세서로 병렬 처리를 했을 때 나온 결과로서 내 코드가 얼마나 병렬화 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근데 이런 측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도 이게 3이 빠졌는데 이제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네, 사실 여기까지가 약간 병렬 처리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이제 다음 부분은 사실 슈퍼컴퓨팅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냐라는 얘기들이 많으셔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텐지 스위치들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설치가 됐고요. 이 설치된 텐지 스위치를 이용해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셋업은 거의 완벽하게 되었고 네트워크까지 인터넷까지 다 연결이 되었고 현재는 이제 이 로그인 시스템 그리고 잡 매니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있고요. 네, 이쪽 파란색은 사실 원지 라인을 연결하고 있어서 원지 스위치는 원지로 연결된 이유는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가 원지이기 때문에 모두 원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서버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의 처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현재는 원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던 결과를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렌더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신형 렌더판과 PC 간의 연결을 확인했을 때 원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23MB/s의 속도만 나오고 있었고요. 이제 새로 구축된 컴퓨팅 시스템과 제 컴퓨터 간의 속도 연결은 483MB/s로 대략 1기가에 가까운 근접한 수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신형 렌더판 간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는 594MBps, 최대는 600MBps 정도, 620MBps 정도로 이건 굉장히 짧은 거리에 있고 바로 같은 스위치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비교드린 렌더판과 JPC 혹은 렌더판과 JPC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너무 많은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렌더팜에서 저희 랩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사실은 학교 우리 N5동 건물에 있는 이제 백본에 연결이 된 스위치로 돌아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23MBps가 나왔던 걸로 예측이 되었고 렌더팜과 렌더팜은 실제 하나의 스위치에 물려있기 때문에 594MBps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1기가에 가깝게 나온 게 뭐예요? 요건 이제 실제 컴퓨팅 시스템과 제 PC 간의 관계입니다. 렌더팜이 아닌? 네, 그러니까 새로 구축되고 있는 컴퓨팅 시스템. 렌더팜은 아직 연결이 안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사실은 아까 그 설계도에서 보셨듯이 설계도에서는
저희가 쓰는 개인 PC들은 모두 원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최고를 원지로 보게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 노드와 노드 간에 이제 연결해서는 총 9.4GBps/s가 나오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장이 아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런 수치만 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복사를 테스트를 했었고요. 우부투 그냥 큰 이미지를 하나를 했었고 실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나스에다가 복사를 할 때는 13.2MB 프로세서가 나왔고요. 이제 그냥 슈퍼컴퓨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토리지 서버에다 올려주는 80.7MB로 나와서 대략 5배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질문 혹은 뭔가 이런 패러렐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쓴 케이스는 오픈MP, 오픈MPI, 쿠다 전부 윈도우에서 썼었고 리눅스에서 쓴 케이스는 오픈MPI, 오픈MP였습니다. 네, 리눅스 컴파일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보다는 사실 저희 M드라이브 다운로드 섹션에 보시면 인텔 컴파일러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케이스에서는 오픈MP 2.0까지만 지원을 하고 인텔 컴파일러에서는 그 상위 버전을 지원해서 사실 조금 그 지시문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성능도 인텔 컴파일러가 좋게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특히나 하실 때 저희 랩에서는 모두 인텔 프로세서를 쓰기 때문에 인텔 컴파일러를 쓰시면 조금 더 향상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될 네. 계획이 계획은 지금 5월로 잡고 있는데 사실 5월이라면 5월 1일 아니고 5월 2일? 네, 베타 테스트는 5월 1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야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대신 리눅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윈도우에서 물론 이제 X 윈도우를 X 윈도우만을 트랜스퍼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실 윈도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작업하실 정도가 안 돼서 우분투나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설문조사 겸 혹시 리눅스를 써보시지 않은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